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관욱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기술적 반등 대 추세 전환, 퓨리오사 AI N, 홈닥터 AI 관련주입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들을 묶어봤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일단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이 어떤지 전반적인 상황 좀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미국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변동성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죠.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 계속 중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자꾸 때립니다. 그렇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계속 발버둥 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중국이 결국에는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자석 수출을 중단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히토류라는 게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필요한 거거든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자동차, 스마트폰, 그다음에 첨단 방산의 잠수함, 전투기. 비싼 건 그냥 다 들어가네요. 네, 어지간하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석 같은 경우에도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애플 부품 공장이 미국에 없습니다. 중국 쪽에 있거든요. 중국 쪽에 있는데 이게 미국의 부품 공장을 지으려면 한 4년에서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다 부품을 갖다가 만드는데 생산 단가가 미국 대비해가지고 5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에서. 엄청 싸군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 부품을 갖다가 만약에 제공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이게 잘못 흘러가면 이게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이폰을 지금 바로바로 지금 미국 쪽으로 다시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조금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꾸 갈등이 격화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중국인과 데이트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 예, 중국 식당에 가지 마라.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퇴출시켜라. 맞아요. 그 소식 보고 나서 이 정도면 이거 진짜 대놓고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은 전쟁인데 총성 없는 핵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타격이 이제 양쪽 국가에서 굉장한 타격을 계속 입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의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도 지금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노출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본다라면 전자제품 관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좋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관세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자유스러워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죠. 아니다. 전자제품은 예외 없다.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관세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전자제품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알고마자도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정도 그렇죠. 충격은. 내일 되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이게 만약에 추세 전환으로 가려고 한다라면은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모멘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수급이냐? 외국인들 한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아, 요 근래 저는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판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팔기만 합니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기간별로 그러니까 선물 만기 이후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라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미국 시장이 계속 올랐죠,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안전자산이 금, 그다음 환율. 그렇죠. 이 금과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쪽으로 투자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까지 제한을 시켰잖아요. 예. 그럼 공매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하느냐? 그냥 파생상품. 아하.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예.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만 놓고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외국인만 딱 놓고 보면은 예. 안 삽니다. 이들은 지금 안 사요. 네. 주식도 안 사죠. 그다음에 주식도 안 사고 그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안 삽니다. 선물 계속 시장도 안 팔아요. 사고요. 예. 안 사고 있습니다.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장을 끌어올릴 의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내니까요. 예. 이미 파생상품에서도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에서도 꾸준히 올라가니까 수익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뭘까요? 여기 15일이니까 화요일부터란 말입니다. 예. 화요일부터 고점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여기서 발생된 이격이 있죠. 여기 갭이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갭이 있습니다. 네. 이 갭을 또 메꾸러 가야 되거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역배입니다. 예. 주봉이 역배예요. 이 역배인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역배인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올라갔다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전환이다? 의미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이면 기술적 반등에 치중하고 예. 좀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말 극도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거리죠. 분명히 이상한 얘기를 뭔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맞으면 아프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기술적 반응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번 주 이런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이거를 체크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시장에 어떤 업종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퓨리사 AI와 네. 그다음에 홈닥터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대표 특징주들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주 초부터 해가지고 올랐는데 예. 이게 우선 거론된 게 왜 거론이 됐냐면은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자가 예. AI 스타트업 퓨리사 AI에 방문한다고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면서 이들 그 종목권들이 떴거든요. 뭐 급등했죠. 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4월 3일 날 카이스트에서 미래 세대와의 AI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때 SK 최태원 회장이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인공지능과 제조업 경쟁력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예. 그러니까 좀 못 미친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쟁자인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이 AI에 대한 지금 현재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속도면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중국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이거 못 이긴다, 지금은. 네,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은 세계 상위 20%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AI 연구자가 2%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내 기업 AI 기업들의 약 인재들이 8,90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8,600명 정도가 8,600 필요합니다. 명? 네, 그만큼 8,600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인재 키우는데 뭐 하루 만에 그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표 그 대선 후보자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200조를 투자를 하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단위의 돈입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AI를 향후 앞으로 국책 사업으로 밀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재명 그 대선 예비 후보자가 왜 이 퓨리오사 AI 퓨리오 AI 회사를 갖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 퓨리오 AI 회사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주자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그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가장 그 핵심인 게 뭐냐면은 글로벌 빅테크 최정점인 회사가 7개가 있는데 예. 이걸 M7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중에 하나로 불리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에서 이 퓨리오 AI사를 1조 2천억에 내가 살게.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 안 팔겠다. 니네들 뭐 1조 2천억 가지고 살려고 하냐.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그렇죠. 소식이. 안 판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단 도대체 말이에요. 어떤 회사길래 저럴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이 대표가 말입니다. 백준호 그 대표인데 미국 반도체 AMD 회사 그다음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국 팹리스 생태계를 개척한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퓨리오 AI사에 이제 관계된 회사 관계된 테마주들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예. DSC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엑스페릭스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초기 투자를 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초기 투자를 한 회사고 그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TS 인베스트 예. 그다음에 나무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예. 메타 회사와 이제 손을 잡고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는데 M&A를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며칠 전에 눈에 띄어나온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4x4라는 회사는 예. 퓨리오사와 같이 AI 반도체 화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협력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이들 회사를 앞으로 이제 전도 유망한데 국책 사업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들의 흐름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단은 4x4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4x4는 참 요즘에 3연상 기록했던 것까지 어제 확인했는데 예, 오늘도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상한가입니까? 4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와. 전일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오늘은 또 거래가 감소하면서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회사는 지금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는 아니군요. 네,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슈가 돼가지고 예.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폭등입니다, 정말. 네,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를 갖다가 투자를 할 만한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네. 투자는 아니고요. 이건 도박성입니까? 그렇죠. 이건 도박성입니다. 이제 계속 순환이 될 거거든요. 예. 며칠 전에 이제 4x4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면서 갔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강세를 보인 이후에 그 다음 주는 주초까지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급격하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지금 구간은 덤벼드는 구간은 아니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조정 나온 이후에 그때 돼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보는 게 좋거든요. 예. 지금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본다고 봤을 때 주봉이 대량 거래의 이제 장대봉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다음 주는 조정입니다. 이게 뭐 횡보를 간다? 횡보 간다면은 굉장한 시간을 횡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횡보가 안 됩니다. 거의 이제 조정으로 가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작게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결국에는 내일도 갭상승 시켜서 내일도 한번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장중에 움직이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 구간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다음 주에 음봉이거든요. 예.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이 한 개 떨어질지 두 개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충분히 이격이 좁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10,000원대 초반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고 아래쪽으로 더 흘러내리는지도 봐야 네. 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짧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이게 4x4 다음으로 그나마 강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반에 투자를 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20%,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4%, 당기 순이익이 46% 감소했어요. 그런데 예. 수익이 안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실적은 있는 회사인데 네네. 중소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소기업이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이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그 실적은 안 나오지는 않는데 예. 작년에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감소를 했다. 아, 그렇다고 완전 좋지도 않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거래량이 조금 덜 터졌어요.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네. 붕 떠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봉 보시면은 여기 이격도 있죠. 그죠? 갭도 그러네요. 있죠. 오주선하고 붕 떠가지고 있죠. 이것도 조정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해가지고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예. 이길 가능성이 낮아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럼 5월선 기준으로 매매를 활발하게 하시면은 예. 짧게 수익은 나오겠죠. 단타 관점으로. 네. 그런데 조금 길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못 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예, 이제 CMG 제약인데요. 어제 오늘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는 종목입니다. 예,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홈닥터 관련주거든요. 아, AI 홈닥터. 그렇습니다. 그 홈닥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네. 좋습니다. 이 회사도 실적은 잘 나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아쉽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좀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급등이 났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확 솟구쳤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리 잡고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네요,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음봉이 나왔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죠. 네. 그죠? 이 거래량이 조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이 거래량을 돌파하려면은 이 거래량을 돌파를 할 때 작은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은 더 간다고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가에 일단은 5일선가의 조정을 받겠죠. 예. 그다음에 주봉가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5일선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는 가능하지만 길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가능하지만 길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까지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이름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호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도마토 투자클럽 이건호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